네, 시민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2,599까지 올라간 코스피였고요. 코스닥은 745. 이게 올라가다 끝난 게 아니고 2,600도 됐다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양 시장을 모두 합쳐서는 거의 2,500억 원 가까이 샀기 때문에 오늘 좀 물꼬를 텄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월수팀과 함께 나눠보시죠. 월수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한 줄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좀 긍정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9회 말 투아웃에서 안타. 이게 오늘장 한 줄 평입니다. 딱 지금 한국 시리즈 시즌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오늘 또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호장 들어가면서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왔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고루고루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SK하이닉스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AI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삼성전자까지 받쳐주니까 전반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일산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로봇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바이오 같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오랜만에 반등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치 또 한국 시리즈인데 백인현 매니저님 뭐 지금 삼성이 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걸 원하는 거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저는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채팅창에도 9회 말 투아웃 하니까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이제 드라마를 써야 할 때라고 써주셨는데 딱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내일부터 좀 드라마를 써 내려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이제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준비되었겠죠? 네, 오늘 또 역시 준비됐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볕이 보이는데 제가 한국 증시 햇볕이 보인다 그랬는데 요 볕을 네. 보이시면 시청자님들 햇볕이 어떤 느낌 든가요?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만약에 내 집에 이제 이 보일러가 꺼졌습니다. 보일러가 꺼졌는데 볕이 든 데는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특히 이제 2월 달 이제 방학 그때 이제 시즌 전에 그때 특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추울 때 친구들하고 또 화장실 근처 그쪽에 가면 볕이 많이 듭니다. 예. 보통 이 남학생들은 그쪽에서 많이 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이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올해 7월 12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겨울 쪽에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하고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예. 그 제약바이오 가지고는 양이 좀 덜 찼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3%까지 또 올랐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4% 이상 올랐고,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6%를 터치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도 장중에 8%까지 터치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양대 산맥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제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 대선의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년 동안 통계입니다. 10월 말경에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내년에 1월 달까지는 불기둥이 나온다. 그런 통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 보니까 한국 증시 이제 햇볕이 보인다라고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박병주 매니저님 그림 한국 증시는 지금 남향입니까? 지금 남향이 해가 잘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그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늘에 있어서 좀 추웠잖아요. 예. 특히 우리 가장 주력인 2차 전지 반도체가 너무 추웠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작년 7월 달 이후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동사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볕이
그 동사를 말려주는, 동사를 시켜주는 예. 앞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그 대선을 앞두고 안 좋았다가 10월 말경에 저점을 쳐가지고 다음에 1월까지는 거의 98% 상승을 하더라. 물론 그 후에도 상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이제 불기둥이 나온다, 햇빛이 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남해안에 있는 집이 95%의 확률로 또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우선님께서는 채팅창에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그림 빠지면 섭섭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림을 빼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외국인을 기다리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왔잖아요. 네, 외국인이 드디어 이제 좀 들어왔고요. 예.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장을 보면은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좀 아무래도 반등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쵸? 볼 수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뭐 7%대, LG에너지솔루션도 5%대, SK하이닉스 4%대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좀 조정이 좀 그쵸, 있었던 그동안 올랐던 그런 종목들. 이제 희비가 갈리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바이오와 이 방산 쪽으로 이제 기존에 잘 가던 녀석들을 담아야 될지 아니면은 저점에 있는 반도체와 네. 2차 전지를 담아야 될지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내용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 줄평 다 들어봤는데 아까 이제 오늘 좀 희비가 갈린 섹터들이 있다라고 김병진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있는 김에 먼저 이 얘기를 좀 세 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네.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는 빠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늘 반도체를 산 걸 잘했다고 해야 될까? 떨어지는 바이오를 산 걸 잘했다고 해야 될까? 어디를 보십니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둘 다 사기엔 돈이 없죠, 사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바이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바이오를 사는 게 좋은 전략이었다. 네, 요즘에 네. 이제 바이오도 모든 바이오 종목들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좀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던 종목들. 그리고 저번 주에 포트 편출했던 샤페론이 오늘 주가가 너무 좋았어서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에요. 오늘 주가가 거의 뭐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기도 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옥석 가리게 하면 바이오 쪽에서는 상승력이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약바이오를 잡는 게 더 잘한 걸까요? 반도체를 잡는 게 더 잘한 걸까요? 저는 반도체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이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신약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그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격도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실적에 비한다면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할 때에 그런 뚜렷한 그 상승 모멘텀이 저는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황이 이제 우리 이제 10월 달에 진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황이 바닥을 쳤고 그 시황의 가장 중심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또 SK하이닉스는 더 상승할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하락했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을 네. 중심을 둔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1대1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저도 이제 반도체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굵은 흐름을 보자.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했을 때 업황이 개선되었지 않았지만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워낙 주가가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바닥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승하기 시작했던 때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약간 더디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약간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 이슈를 봤을 때는 바이오가 고점 부담감도 있고 기준금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지지 않을까. 대신 조금 더 빠지면 다시 바이오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가 2표를 받았습니다. 3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찐 반등이 온 겁니까? 너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특이점에서 바로 준비해봤으니까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전자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6만전자는 좀 깨졌고요. 막판에 갈수록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오늘 종가로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중에 좀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그 량을 본다면은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구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삼성전자는 찐반등했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세론이 작용할지 아니면 더 상승으로 올라가는 촉매제가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자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 띄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찐반등일지 저점을 찍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바닥만 확인한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먼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슈를 반도체 관한 이슈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가를 해석하는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좋은 뉴스를 흘러나오게끔 하는 주가 위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관한 좋은 뉴스 어떤 호재 뉴스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정도의 이 자리가 바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노란색 제가 원으로 동그라미를 칠한 부분이 있죠. 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2015년에 반도체가 그때 이제 서버용 반도체로 바뀝니다. 그럴 때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윈도우 10 이전에 윈도우 9이나 윈도우 7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 부분들은 다 재고가 처리가 되면서 당연히 그러면 그 직전까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주가가 약 한 고점에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34%가 빠졌거든요. 네. 그랬을 때의 아래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면은 지금처럼 침체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1차 올라갈 때 한 50%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대상승으로 올라갔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제 내년에 윈도우 12, 즉,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한 온 디바이스 컴퓨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기존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 D램에 대해서 이제 재고를 정리하겠죠.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주가가 최근에 지금 8월 달부터 약 한 34%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아래 스톡스 지표가 이제 거의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주봉에서 아래 꼬리로 긴 도지형 캔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주가는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는 바닥이라는 신호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지금 반도체에 흘러나오는 뉴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TSMC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같이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안 좋다고 그래도 옛날에 한때는 가장 잘 나갔던 회사인데 더 이상 빠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HBM과 관련해서 시장 규모의 전망치가 나오는데 네. 정말 놀라운 전망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가면은 HBM 시장 규모가 60조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 가면은 HBM 시장 규모가
100조를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삼성전자가 전혀 HBM에 지금 일하지 않고 논다고 하면 그거를 다 먹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도 거기 캐파가 저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준비한 자료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엔비디아가 블랙엘 플랫폼을 출시하는 로드맵이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게요. 오른쪽에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이고요. 네. 거기 보면은 그 B100과 B200이 이제 블랙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은 2025년 가면 HBM3 12단이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가장 최대 생산량을 하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력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놀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27년 가면은 HBM 그 시장 규모가 100조가 됐을 때 거기서 저는 삼성전자가 최소한으로 40%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곡이 따라서 영업이익도 한 20조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은 2025년, 2026년 네. 쪽으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덩달아서 최근에 우리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반토막 나는 기업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DI, 그리고 오늘 그 이제 한화 정밀기계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이 그쵸, 종목이 거기도 올랐죠. 예. 장중에 14% 이상을 급등을 하면서 뭔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에 관련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삼성전자가 시황에 가장 키를 주고 있는데, 그쵸. 오늘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오늘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오르면서 10월 달에 6만 500원 이상만 만들어 준다면 10월 달 캔들이 도지가 됩니다. 도지. 이 도지라는 캔들은 어떤 의미냐면 매도하고 매수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제 그 이기는 것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빠지면 돼서. 따라서 그 뒤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이후로 대선 즈음에서 10월 말에 저점을 쳐가지고 내년 1월 달까지 불구등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는 그 어려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지고 저는 최소한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갈 것이고, 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같이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얘기해 주셨고,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바닥을 찍고 올라간 모습, 그리고 앞으로 커가는 HBM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거기서 차지하는 것만 봐도 영업이익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주 매니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HBM이란 걸 한다면 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결국 삼성전자 수급 보면은 장중에는 외국인이 사는 것 같이 나오다가 이제 장 마감 후에는 결국 파란불이 떴습니다. 오늘 결국 매도세로 끝이 났고, 오늘 31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다라는 헤드라인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시장도 그만큼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대표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 레버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올리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간 건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온 건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시황을 밝게 본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시황을 보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쌍바닥을 찍은 지점입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황, 즉 10월 말경에 저점을 찍고 1월 말까지 올라간다는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시황을 좋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수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황의 거의 25%를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가들도 그 삼성전자를 연기금을 비롯해서 일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왜 파느냐면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그 헤지펀드 자금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380원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원달러 환율이 우리 코스피가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환율적인 의미, 환차손, 자기들이 환차손을 입지 않겠어라도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를 해야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은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판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 앞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슈가 안 나오면요? 이슈가 안 나오면 조금 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감은 지금 HBM이 아니라 약간 바뀌었어요. 포인트가. 파운드리 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과 파운드리 동맹을 타진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어요. 인텔 고위 관계자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서 최고위급 면담을 요청을 했다. 네. 지금 이제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 전 세계 1위잖아요. 그쵸. 62%.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5%인데 인텔과 이렇게 또 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그쵸. 각자 이제 파운드리 맞아요. 공장이 겹치는 국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면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알테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매각을 준비해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10월 18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퀄컴이 미국 대선 후에 인텔의 사업부를 좀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AI 반도체 GB2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출시가 되고 1년치 물량이 완판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사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거보다 조금 사양은 떨어지더라도 주문형 반도체를 쓰겠다라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인텔이 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알테라를 또 매각을 준비한다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고 퀄컴은 그에 맞춰가지고 미국 대선 끝나면은 인텔 사업부 인수 추진에 대한 것들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좀 개화가 되면 그래도 약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HBM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되고 있죠, 계속. 1년 동안 기대를 했지만 아직도 이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뭐 신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기술력이 있더라도 뭔가 막 개발해서 이렇게 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확실히 이제 고성능 반도체는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 SK 하이닉스가 좀 차지를 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좀 코멘트를 더 드려보면 GB200이 지금 12개월치 물량이 다 완판됐다라고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수출 금액과 디램 수출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34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5.5% 감소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쪽에 많이 쓰이는 반도체인데 디램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출하량이 지금 중국에서 20% 이상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수출 금액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6%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5% 감소한 추이가 살짝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CP 수출 금액을 보셔야 돼요. MCP는 멀티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P의 수출
단가를 보시면은 단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출 금액 자체를 본다면 소폭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는 107% 정도 증가를 했지만 전월 대비했을 땐 8%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 나왔지만 전월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소폭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보이는 거지 실제 전체 추이로 보면 떨어진 게 아니다. 네. 전년 대비 다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보시고 만약 삼성과 인텔의 이 파운드리가 좀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오만전자 탈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과 삼성의 파운드리 협력 어제부터도 나온 뉴스인데 저는 좀 반대 생각도 해요. 차라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조금 쉬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더 주가에는 좋은 상승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각자의 또 영역이 있는 거고 특허라는 것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하는 바도 또 뭔가 의미가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시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를 믿으시는 분들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내일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하이닉스 좀 장중에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요즘 세론이 워낙 잘 나오니까 내일도 세론이 안 나올 거란 보장도 안 되고 하지만 좀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도 기대해볼 만도 하고요. 좀 갈피가 안 서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좀 어디에 가깝다고 보세요? 일단 실적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쵸? 우리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 주느냐 이게 약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는데 장 마감 직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성전자가 연속성을 보이며 상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연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랑 PC가 잘 팔려야 된다고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3분기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나갔고 반면에 P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PC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PC에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보다 많은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건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도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눈높이에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위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은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랑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 AMD의 주가 흐름은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이랑 AMD 투자하신 분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차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가장 근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엔비디아의 HBM3 이 8단을 공급하고 있다.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잘 가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가려면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이 잘 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른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시기는 이제 끝났고요. 마이크론이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올라가줘야지만 그나마 내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이유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보통 증권사마다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장중에는 잠정치 발표가 계속해서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잠정치 발표가 되니까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HTS에 들어가셔가지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직접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 이 부분만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바닥이지만 여전히 노이즈는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저점 매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AI 반도체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삼성 밸류체인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시장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SK하이닉스가 내일 잘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일 오전 10시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는지 H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라면 내일 반도체 시장 하루 정도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할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한 것은 아직은 확실히 AI 반도체만 잘 가는 시장이다라고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백인현 매니저의 다음 질문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도 좋았고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노선을 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어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인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인가 했는데 답은 AI라고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그럼 확실히 SK 하이닉스로 굳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좀 다른 쪽에서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사실 오늘장 이오테크리스뿐만 아니라 뭐 테크인도 잘 올랐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도 잘 올랐고요.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이스페터시스가 제일 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랑 엮인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 뭐 솔브레인이랑 그쵸.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오르긴 했지만 AI 반도체 상승세에는 못 미쳤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SC랑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소켓 업체들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보다는 여전히 이스페타시스나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 같은 기존에 잘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증착 장비 쪽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 원자층 증착 방식에서 약간 특출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증착 장비 쪽에서도 주성이 잘 움직였거든요. 역시 AI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들어가서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얼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한 탑5에 또 이게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디테일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두 개로 나눈다면 지금 어디를 보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개 나눈다면 저는 이제 양다리 보고 양쪽으로 양다리로 걸린 가겠다. 종목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양쪽에 걸린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 오히려 탄력이 좋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DI라는 종목을 소개했거든요. 네. DI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은 급등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쪽보다는 양다리 쪽을 택하였고요. 네. 제가 삼성전자 한 가지 약간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저한테 여쭤보셔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서는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치면 상한가를 보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이군요. 제가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 궁금하시니까. 자, 일목균형표를 제가 원래 이런 것은 기법을 자주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격이 비싼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일목균형표를 보면요. 후행 스팬이라고 있어요.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가를 26개월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후행 스팬이 여기 음봉 캔들을 깼다가 다시 들려 올렸습니다. 요게 바닥 신호입니다. 바닥 신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면은 구름대가 얇거든요. 그러면 얇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돌파할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는 이제는 악재에 민감하지 않고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뉴스를 보고 하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건데, 차트를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동으로 본다면 네. 여기까지가 1파동입니다. 그리고 2파동은 원래 깊숙하게 나옵니다. 보통 1파동은 2파동을 깨기
이렇게 직전까지 공포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파동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목균명표를 보니까 아마 10월 달에는 6만 500원 이상 끝나가지고 아름다운 이 십자형 도지가 나오면서 요 구름대로 빠져나가지 네. 않을까. 그러면 주가 올라가면 계속 이제 호재에 민감한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6만 500원 마무리되는지 이 부분 한번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두 가지 중에 어느 밸류 체인을 선택하십니까?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맛이 다른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맛이 다르게 아니고 하나는 맛이 있고 하나는 맛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이닉스가 지금은 뭐 네. AI 반도체 쪽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네. 그게 전력 부족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설계 쪽으로 간다면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파운드를 스마트폰이라든가 상당히 강조하시네요, 지금.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서 전력이 적게 쓰여야 되는 데에서는 사실 설계로 쪽으로 가는 게 주문형 반도체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뭐 지금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붐이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강조도 했다. 그죠. 약간의 답변을 양다리 들어보면 전략이죠. 이건 박병주 매니저님과 진배가 없다. 양다리를 걸친 거나 다름이 없다. 좀 이해가 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만 딱 하나 제일 골라주셨다라고 이야기 들어보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키포인트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PSK 홀딩스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 양산용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양다리가 다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될 수 있다. 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요? 저는 DI를 또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DI를 그 3주 전에 DI를 선택해가지고 이 종목이 그 뒤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DI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DI를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거기서 불규칙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눌림목을 줬는데 지금 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봉이라는 것은 계속 DI가 무슨 호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밑에서 사려고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쪽으로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거기서 수혜를 입을 것이고 또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저는 DI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I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종목도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한일단조 이야기한 박병주 매니저거든요. 어제 엄청난 수익이 나왔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였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뭐 파운드리 쪽을 살짝 맛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서 다 걸칠 수 있는 게 코미코더라고요. 반도체 세정 코팅. 다 곁들일 수 있는. 그렇죠. 다 예. 곁들일 수 있다. D램에도 곁들일 수 있고 반도체 소재로도 이제 곁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파운드리가 됐을 때도 뭐 경사가 날 수 있는 종목이 또 세정 코팅의 코미코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쪽까지 하나 더 본다고 하면 PSK 홀딩스까지 역시, 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코, PSK 홀딩스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남동에서 아마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연남동이 이 MZ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놀러 다니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효창공원부터 예전에 이제 가좌역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인데 개발 이후에 상권도 발달하면서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에서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부선에는 서울역부터 석수역까지, 경인선은 구로역부터 오류동역까지, 경의선은 뭐 가좌역부터 서울역 이쪽 부분을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철도를 이제 지하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사업비에는 이제 25조 원이 들어가고 개발 이익으로는 31조 원에 달하는 또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미 지금 서울 안에서 상업 공간이 남아서 분양도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이게 지금 되겠냐? 뭐 반대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지만 이 소식과 함께 특수건설이 18%, 동아지질 6.26, 우원개발 5% 등등 이 도시개발
신개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이 보신다면 이 철도 지하화라는 오늘 특징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 테마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정책 수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볼지 두 곳 중에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테마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니라 연초에도 나왔고 뭐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현실화 못됐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제 철도를 운행을 중단하고 이제 아예 운행을 중단하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건설하면서 계속해서 운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리고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근데 여태까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 예전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거철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 얘기 나왔었던 그쵸.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선거 기간 때마다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또 나온 이슈인데 여태까지 실현화된 적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과거처럼 단발성 테마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예전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처럼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우상향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테마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장은 특수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수건설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돼서 특수건설이 오늘 장중에 18%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또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이 워낙에 차트 잘 봐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대장주로 거듭난 이 특수건설, 네. 좀 빠르게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략 포인트를 갖고 가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특수건설을 저도 이제 좋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브리핑 내용을 읽어보면 개발 이익을 31조로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개발 들어가는 비용도 25조라고 콕 집었습니다. 네. 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추정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들도 연구를 좀 많이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임기가 별로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나요? 예. 조만간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뭔가 그 시장으로서 뭔가 그 서울 시민들한테 보여줄 그런 정확한 그 확실한 이벤트가 요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이런 것에 관련된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철도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맞아요. 이런 사례의 도시를 광주가 남광 지역에 비슷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약간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특수건설의 그래프를 보면 네.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원래 거래량보다 거의 80배의 거래량이 그쵸. 터졌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월봉에서도 그 검은색 선인 120개월 선이죠. 120개월 선은 어디 자리냐면 과거 주가의 바닥자리가 됩니다. 바닥자리. 그러면 주가도 지금 위에 고점에서 오랫동안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회사는 특수란 게 뭡니까? 굴을 뚫는 터널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특수건설입니다. 그래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터져서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로 성급하게 다음날 공략할 게 아니라 네. 기다려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전문가님들이 이제 그 무료 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무료 방송을 참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반드시 설명드릴 테니까 네.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또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 특수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일단 현 구간에서는 참고 좀 나중에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 좋을 것 같고 또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타이밍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병진 매니저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오늘 잘 돌아서서 쭉 올라간다면 덜 나위 없겠죠. 근데 또 시장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또 테마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도 가봤을 때는 특수건설이 가장 괜찮은 종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오늘 동아지질,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 올라갔고 여기 어떻게 하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종목들도 좀 엮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을 보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더 이제 상승률이 높고 SY 스테이텍 같은 그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요. 딱 이 이슈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우원개발을 선정하긴 했거든요. 오. 우원개발이 이제 토목 전문 회사이기도 한데 국내 철도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다수 참여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우원개발을 이제 선정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이슈는 2023년도에도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이제 틈만 나면 지하화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급등 나가에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테마성이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건설 관련주를 그럼 투자해 볼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까지 좀 확장해서 보신다고 하면 사실 2023년도 기준에서 건설사들의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매출이 주택 부분이 거의 53%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우원개발 오른 김에 한번 투자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건설사의 그 매출액은 뭐 주택 관련된 이슈, 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조금씩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PF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PF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본 조달한 것들 다 고금리로 조달이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그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된다는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살짝 확장해 본다면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갔을 때 건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근데 전체 매출에서 54%가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에 따라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등락을 보일 것 같다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원개발 다양한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특수건설인가요? 네, 저는 오늘 특수건설이 가장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각도도 예리하고 더군다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 명칭에 따라서 터널 쪽으로 터널이나 교량건설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시가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다면 특수건설이 가장 수혜를 입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건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백인현 매니저는 좀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또 종목을 찝지는 않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GM 얘기를 해봐야죠. GM에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GM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이 10.5%는 또 올라간 모습, 순이익도 올라갔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기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 관련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이 발판을 좀 마련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2차 전지는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지지난주부터 이제 색깔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모아가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쉬는 김에 좀 더 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참에 GM을 본 김에 쭉 올라가는 추세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쉬었다가 연말쯤에 미 대선 끝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뭐 GM이 이 이슈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미 대선이 누가 될지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11월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좋아질 거에 대한 것들은 이견이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좀 단기 투자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 2차 전지 지금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G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GM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49%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루 만에 거의 9.8%가 올랐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생각보다 판매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에도 고급 브랜드죠. GM의 고급 브랜드가 캐딜락인데 거기에서 이제 EV 모델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할 거고, 뭐 배출가스 규제라는 법안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 관련 기업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국내 기업인데 해외 진출, 해외 공장을 좀 완공했던 기업들은 앞으로 눈여겨보시고 2025년도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돼서 이미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또 크루즈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어요. 이 테슬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를 뭐 밝힌 다음에 거의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참여자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내가 안 탈 때는 이거를 택시도 운영하고, 내가 탈 때는 뭐 자율주행을 하고, 심지어 뭐 핸들도 없고, 뭐 엄청나게 편리한 부분인데, GM도 그런 크루즈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 전기차가 쓰여야 된다라는 점이 뭐 전기차 업종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자동차와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저렴합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PE 비율이 PER이 지금 5배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벤치마크로 놓는다고 보면 국내 이제 자동차 또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PER이 5배 미만인 종목들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위주에서 종목들을 이제 좀 잘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관련돼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게 나왔고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갈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이제 다른 국가의 이제 자동차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다. 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좀 육성하고 관세 부과해서 미국산 자동차들을 판매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미국의 부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주 이런 종목들 쪽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향인 국내 부품이나 또 이제 2차 전지 이쪽을 좀 보라고 이제 김병진 매니저가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이제 더 윈도우님께서도 GM으로 2차 전지가 이렇게 갈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도 이렇게 채팅창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GM 실적이 좋다고 2차 전지가 올라가기보다는 사실 테슬라 쪽이 더 가까웠는데 일단 GM에서 EV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비중도 4%로 늘어났다. 이게 일단은 현재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고 GM도 는다면은 다른 차는 더 늘겠지라는 이 기대 심리도 함께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보다는 사실 연결성이 가장 깊고 진한 곳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이제 내일 새벽 5시 얼마 좀 안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히려 이제 뭐 인도량 이런 거는 막 되게 괜찮다 얘기는 했는데 로보택시 발표 이후로부터 주가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좀 테슬라도 반등 계기를 삼아서 올려가고 국내 2차전지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이제 내일 테슬라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테슬라 실적 전망은 안 좋을 거란 전망이 좀 더 많죠. 뭐 매출은 올라가더라도 주당 순이익 EPS는 조금 안 좋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계속해서 다운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5일이죠. 미국 대선 이후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본격적으로 투자 여부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캐즘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랑 포드랑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최근에 이번 달에만 2건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독일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라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막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정말 2차 전지 앞으로 이 당락을 좌우하는 이벤트가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선을 기다려 보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 작전이 될 것 같고 그 이후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한 작전은 지금은 어차피 싸니까 지금 같은 가격에서 좀 모아가도 괜찮다. 다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적극적이지는 않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좀 미국 대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박병주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도 앞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의 전략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 대선 전에는 2차 전지를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보긴 하되 조금씩 사는 건 괜찮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전기차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장 대장으로서 그동안의 바닥을 그 조정 구간을 마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그래프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먼저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것도 제가 일목균형표로 준비한 건데요. 요게 제가 시청자 보신 게 일목균형표인데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팬이 빠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 자리가 이제 삼중 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삼중 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글자가 좀 적습니다. 글자가 제가 요걸 읽어드릴게요. 제일 위에 게 뭐냐면 그 북미 전기차 판매량의 그 이제 연간 증가 수치가 되겠는데 자, 거기서 가만히 보시면 2023년까지 56% 됐다가 2024년에 23%로 이제 증가율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가들은 이제 올해까지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 가면 YY죠.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31.7%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2026년 가면 32%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30%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다시 판매량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30% 정도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계속 그 20%대는 계속 증가를 맞추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그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를 냈습니다. 요게 한 이틀 전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 그 전기차 가격이 그러니까 각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기차 가격이 2026년 가면 휘발유 내연 기관차하고 가격이 동등해질 것이다. 자,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신기술이 계속 도입이 되면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배터리 주요 원재료에 해당되는 그 리튬이나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가격도 대폭적으로 그 떨어지면서 최근에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서 배터리 공급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해서 휘발유차 가격하고 이제는 동등한 가격이 2026년에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는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비싸가지고 내가 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쵸. 또 지금 최근에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휘발유 차도 화재가 많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2년 전에 한번 그 이제 11년 된 차가 급발진 돼가지고 다행히 제가 몸이 성장합니다만은 그때 브레이크를 야무지게 잡은 바람에 그런 사고도 당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기차 화재만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휘발유차도 사고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사고율도 떨어지고 또 전기차 가격이 아까 골드만삭스 보고서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저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이제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기차를 살 때 보통 이제 구매자들이 할부로 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할부 금융이 비싸기 때문에 못 샀는데 앞으로 전기차는 그쪽으로 본다면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프도 오늘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하나 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엄청나게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해왔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GM이 오르면서 2차 전지가 오른 건 그 시청자님들의 반응처럼 의외였거든요. 맞아요. 의외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이 반대로 수혜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요? 왜냐면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된 밸류 체인 사실 뭐 테슬라 밸류 체인 기업들이 국내에도 이제 거의 엄청 많죠. 테마가 네.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네. 국내 이제 대기업은 다 뭐 사실 테슬라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GM으로도 좀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테슬라 밸류 체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좀 미국 증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만의 일이니까 네. 이게 연속성이 이제 미국까지 있다면 김병준 매니저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만약에 누가 대선이 될지는 몰라요. 그쵸. 누가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돼도 사실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그럼 테슬라가 올라갈 것 같고,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 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잡는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악재다 하면서 빠진다면 이거는 오히려 기회 아닐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하나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해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공부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 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김병준 매니저가 무료 방송에서 또 공부해서 직접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해서 그쪽 부분, 그쪽 섹터가 더 좋구나라는 걸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대장은 대주전자 재료라고 보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수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죠.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인데 이 80mm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늘리고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원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TCC 스틸이 가장 대장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TCC 스틸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 후발주자가 동국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와 그리고 TCC 스틸을 탑픽으로 뽑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와 TCC 스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박병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포드하고 13조 원어치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 뒤로 빠졌어요. 저도 의아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배터리 신기술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자, 그래서 김병준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약간 의외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실적 발표 있으니까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수혜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현대모비스랑 GM 쪽으로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 레이더 개발 계약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GM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고 이 외에도 오늘 시장 보면은 더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다양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아침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오늘 이제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자, 2차 전지를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박병준 매니저 과감하게 한번 배팅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과감하게 배팅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네. 그 2차 전지와
테슬라 밸류체인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 네,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강력한 종목들 몇 가지 한 탑3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강력한 종목들 탑3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개별 종목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탑5로 지금 넘어갑니다.